안녕하세요.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. 다른 부분은 많이 없고요. 일단 지금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못 알아듣는 얘기 전체를 그냥 암기로 다 갈아 넣고 있죠.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들어간 문장이 아마 여기서부터 들어갔죠. 이런 거죠. 이거 아닌데? 이거다. 여긴가 보다. I don't know라는 answer가 대답이 되게 쉬워요. 그래서 아이가 이거를 말하려는 성향을 갖게 됐어요. 왜냐면은 뭔가에 대답을 하면 문장이 길어지는데 I don't know 하면은 짧거든요, 그냥. 그게 편하니까 알아도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 같아서 모른다라는 대답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죠, 지금. 그래서 예를 들어 질문이 What happened? 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대답할 거면은 I don't know what happened 이렇게 해서 문장을 풀어서 말해야 되는 식으로 해서 I don't know who helped my brother. 그래서 5W1H 전부 걸쳐서 만들었고요.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부분들 중에 Y였나? 그거랑 5W1H 중에 하나가 매끄럽지 않게 돌아가는 게 보여서 그거를 좀 더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떠한 행동에 해당되는 일반 동사보다 어떠한 상태에 해당되는 비동사 부분이 좀 더 덜 매끄럽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추가를 해줬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how long question도 있고 그냥 못 알아듣는 질문에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제가 아이 입장에서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된단 말이죠. 나오는 게 당장에 없는 것 같긴 한데 오늘 끝내서 이걸 좀 더 그럼 늘려서 보겠습니다. 옵션 들어가서 옵션이 아니라 커스텀 스터디에서 ahead로 해서 한 100일 정도 땡기면은 카드가 14개가 나오는데 스터디 now를 눌러서 이게 소리는 안 들리실 거예요. 근데 이게 지금 저도 이어폰을 꼽아야 들리는데 잠시만요. Where did your father buy it? 이라는 질문이 방금 전에 들렸어요. 이걸 듣고 나서 이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은 I don't know where my father bought it 이라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show answer 하면은 이게 재생이 되거든요. 아이 컴퓨터에서 I don't know where my father bought it 이렇게 되는데 아이가 그 이전에 유추한 답이 이것과 같다면은 again 버튼은 아닌 거예요. 근데 이거를 떠듬떠듬해서 오래 걸렸다 하면 하드를 눌러야 되고 이거를 떠듬떠듬 정도는 아니고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속도 유지해가면서 말을 했다 그럼 굿을 누르면 되고 이거를 완전 쉽게 그냥 무르르듯이 얘기를 해버렸다 그럼 이지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아이가 좀 관대하게 답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지 버튼을 많이 눌러버리면은 이 문제가 보여지는 빈도가 낮아지거든요. 근데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빈도가 내려가 버리면은 아이는 이걸 학습할 만한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. 그럼 비슷한 케이스가 또 어디 있냐면은 아이가 예를 들어 제가 이걸 할 때 아이가 이걸 못 알아들었단 말이죠. 이 부분을 Where did your father buy it? 이라는 질문을 잘 안 듣고 대답을 하길래 read the question 이라고 했어요. 질문을 읽어라 라고 했는데 아이 입장에서 어떠냐면은 이걸 해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대답이 있는데 그 해야 될 대답을 내 머릿속에서 잊어버릴까봐 그걸 꽉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. 남의 말이 안 들려요, 이때는. 근데 그러면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고 그냥 자기 할 말만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또 read the question이라고 해야 되고 또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시간부터 좀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. 그 다음 what 같은 경우에는 what절 이제 쓰는 법을 약간씩 늘리고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에서 보면은 이게 how long이고 이 위로 가면은 예, 이런 거죠. Do you know what he wants? 이런 식으로 하면 그가 뭘 원하는지 아니,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, 이거를 what 절로 이렇게 풀어진 거를 문장을 조금 더 추가를 해줬던 부분이 있네요. 그리고 아이한테 계속 이해를 시키는 게 숙제를 많이 한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반복을 많이 한다고 실력도 느는 게 아니라 스스로 왜 틀렸는지 이해하고 고치려고 하는 만큼 는다. 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. 이게 아이들마다 다 다르긴 한데 어떤 아이는 한번 딱 보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서 구조 자체가 분석이 되고 하면서 그걸 맘대로 쓸 수 있는 아이들도 존재해요. 이런 걸 이제 되게 잘하는 아이들이 좀 똑똑한 아이들인데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이 그렇지 않죠. 그래서 뭐를 자꾸 반복을 시켜요, 선생님들이. 근데 아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반복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. 깨달음의 의미가 있는 거라서
아이들이 이걸 했을 때 이게 이거구나 라는 깨달음 한 번을 위해서 그만큼의 숙제를 시키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식으로 아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답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 딱 매달려서 다른 것들을 못 봐버리면 깨달음 자체가 없어요. 그래서 그거를 계속 주시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다른 부분들 요약드릴 건 없고요. 요약드릴 내용은 이제 암키에 저희 세팅을 좀 다르게 잡을 건데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문자로도 드릴게요. 여기에서 지금 덱으로 가서 아이는 이걸 보겠죠. 똑같이 저랑. 그러면 여기에서 옵션에 가서 maximum review per day를 20으로 잡을게요. 이걸 더 늘리면 아이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 20으로 잡고 new card per day 같은 경우에 제가 넣었을 때 new card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오늘은 이제 숙제가 좀 많을 거예요. 근데 점차 줄어서 maximum이라고 해봤자 20개밖에 안 보이는 상태로 점점 내려갈 것이고 그것보다 더 내려가게 되겠죠. 다음 시간 전까지 이런 식으로 한번 세팅을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학생들마다 지금 현재 전부 다 피드백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리뷰 per day 이걸 다 잡고 있어요. 다른 방식으로. 네,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자녀분의 경우에는 20개가 맞습니다. 이렇게 잡고 다음 시간에 또 피드백을 받아보기로 하겠습니다. 켄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